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음악 NF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음악 NFT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가지 기사를 보다가 앞으로 음악 NFT가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준비를 해봤고, NFT가 처음에는 미술과 관련된 NFT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는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NFT 프로젝트, PFP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 NFT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쟁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NFT나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들을 내놓거든요. 그 기사 중에 음악 NFT 관련된 거가 있어서 요거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음악 NFT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직접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음악 NFT, 음악 시장에 불어오는 웹3의 흐름이고요.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음악 시장에는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NFT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악 관련 NFT 플랫폼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NFT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미술 관련 NFT들이 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NFT 프로젝트, PFP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BAYC나 크립토 펑크, 국내에서는 메타콩즈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현재도 인기를 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넥스트 트렌드로는 음악 NFT가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프는 현재 섹터별 NFT 시장 점유율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NFT 시장이 여기 있는 PFP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티블, 수집품, 예를 들어서 NBA 탑샷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미술, 유틸리티, 그 다음 부동산, 음악은 현재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NFT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음악 NFT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제 음악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과 음악과 NFT를 접목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요거를 살펴볼 건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음악 시장을 대형 레이블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 그룹 이렇게 해서 거의 3등분을 하고 있고요. 유니버설 뮤직이 32%, 소니가 20%, 워너 뮤직이 16%, 그리고 기타가 32% 정도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SM이 제일 크네요. 29.5%, 하이브가 16.6%, 그 다음에 JYP가 10.2%, YG가 4.6%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레이블 회사들이 과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플랫폼 역시 굉장히 몇 개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31%, 애플 뮤직이 15%, 아마존 뮤직 13%, 그 다음에 텐센트, 중국 텐센트가 13%, 유튜브가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1회 스트리밍 되었을 때 아티스트들에게 배분되는 수익 보면은 이게 0.008 달러니까 한 8원 정도 되는 거죠. 8, 9원. 요즘 환율이 올랐으니까 8원에서 10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더 적습니다. 훨씬 적고. 이런 식으로 1회 스트리밍 되었을 때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적다, 이게 현재 문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음악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음악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부가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대부분 공연이 되겠죠. 공연, 국내 같은 경우에 CF나 드라마 출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쨌든 음악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음악 NFT를 통하면은 아티스트들이 음악 자체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좀 더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카탈로그라는 NFT 기반으로 한, 웹3 기반으로 한 음악 플랫폼과 스포티파이의 연평균 수익을 비교해 놓은 건데, 지금 슬쩍 봐도 카탈로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아티스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NFT를 통하면은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팬덤, 커뮤니티 관리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팬클럽을 가입하려면은 뭐 가입비 같은 게 있나 봐요. 저도 팬클럽에 가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음악 NFT를 통해서 NFT를 구매하면은 이 NFT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떤 커뮤니티, 디스코드 커뮤니티 채널 같은 거에 들어올 수 있게 권한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재판매가 되었을 때 거기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런 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미공개 음악이라든지 콘서트 티켓 예매 우선권, 아니면은 뭐 1대1 소통 기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멤버십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로열이나 디센트와 같은 음악 NFT 플랫폼들은 음악이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데서 스트리밍 돼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분을 이 NFT 홀더들에게 배분을 해줄 수가 있대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음악을 투자하는 수단으로도 NFT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 수집욕,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후원, 이런 것들을 NFT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사운드 XYZ라는 플랫폼에서는 거래량이 이만큼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늘긴 늘었어요. 특히 올해 많이 늘었네요. 진짜 음악에서 이런 NFT를 활용하는 게 새로운 대세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 우리가 현재는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북미 쪽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현재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나 봐요. 국내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NFT 플랫폼들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5개의 플랫폼을 같이 볼 거고요. 첫 번째는 로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아티스트가 만든 노래에 로열티를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많이 재생이 될수록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NFT 홀더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한번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 있고요. 여기서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은 아티스트들이 올린 음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뭐 나스, 쓰리라우 이 정도 들어본 아티스트들이네요. 여기서 일단 나스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은 국내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나스의 레어라는 노래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NFT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각 NFT들이 등급이 있어요.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고, 각 NFT별로 몇 퍼센트의 이 노래의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을 몇 프로 배분받을 수 있는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 NFT를 가지고 있을 때의 혜택, 뭐 힙합 50 디스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스위치 시크릿 메뉴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플래티넘에서는 뭐 제품을 주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다이아몬드는 VIP 콘서트 티켓 주고, 그 다음에 그 LP판 주나 보고요. 비디오 컨버전 윗 hit보이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혜택을 NFT를 사면은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거는 가수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 다른 가수인 쓰리라우를 보면은 요거는 아예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요거는 재밌습니다. 또 여기 확대해서 좀 같이 읽어보면은 이 쓰리라우가 처음에 프로듀싱한 노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00%의 저작권을 준다, NFT를 사면. 그런 거고, 뭐 리믹스하고 이름 다시 붙이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모든 권리를 다 이 NFT를 사면은 제공한다 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당첨된 사람은 웨이브 폼 사운드 스컬프처를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긴 조각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조각을 또 NFT를 사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라운은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좀 다양하게 NFT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산 NFT들은 오픈시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이온 오픈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픈시로 바로 연결이 되고, 네, 오픈시에서 이렇게 NFT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쪽에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구매했을 때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여기 문서로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지만 이런 식으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고객센터를 들어와 본 건데, 여기 What is 로열에는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로열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How do I claim my royalty payout 해서 나와 있는데,
노래가 스트리밍이 되면은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유튜브나 그런 기타에서 스트리밍이 되면은 스트리밍 금액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발생한 이제 스트리밍 금액이 아티스트들마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분기별, 어떤 사람은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마다 그런 게 다르다. 아티스트가 저작권료가 입금이 되면은 이 홀더들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신청할 수 있는 시간, 너 이제 저작권료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신청을 해서 스트리밍 비용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로열은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사운드 XYZ라는 곳이고, 여기서는 NFT를 사면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음악 재생 시간에 코멘트를 달 수 있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NFT 홀더들만을 위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그런 거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자, 사운드 XYZ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사운드 XYZ라는 곳이고요. 내려가 보면은 또 여러 아티스트들이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트렌딩을 누르면은 이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순위, 판매 순위별로 이렇게 나오네요. 스눕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데스로우 믹스 볼륨 1은 총 1000개의 NFT로 판매가 됐다는 거고, 요거를 갖고 있으면은 요 아래쪽에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글을 댓글 남기는 것처럼. 그래서 뷰송을 눌러볼까요? 뷰송을 누르면은 재생을 한번 시켜볼게요. 재생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 헤딩 부분에 갔을 때 이렇게 댓글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해당 음악이 재생되면서 구매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뭔가 좋네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여기 오디어스라는 건데, 요거는 스포티파이나 뭐 사운드 클라우드, 뭐 멜론 이런 거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고요. 여기서는 매출의 90%를 아티스트들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노드 운영자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가 어디어스라는 뮤직 플랫폼이고요.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뭐 멜론 이런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 작동 방식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어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참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토큰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요. 기존의 방식처럼 뭐 스포티파이라는 회사에서 뮤직 플랫폼을 관리하고 뭐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어디어스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뭐 백서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정확하게 읽어봐야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데, 조금 읽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리스닝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재생을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앱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어스 앱이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저도 좀 연구가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탈로그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카탈로그라는 사이트의 첫 페이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여러 음악들이 나와 있고요. 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좀 살펴봤는데, 다른 플랫폼의 경우 스트리밍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공유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음악 타임라인에 자신의 메시지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NFT 사는 것처럼, 오픈시 같은 데서 NFT를 사는 것처럼 단순히 소유권만 구매하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FAQ에 들어가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스리라우 같은 경우에는 그 곡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NFT의 소유권만, 음악의 소유권만 거래하는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아르페지라는 사이트인데 요거가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곳은 전부 다 음악의 완성본만 NFT로 만들고 그런 식의 서비스를 했다면은 여기는 그 완성본 뿐만 아니라 그 음악에 들어가 있는 음악 데이터를 전부 다 블록체인이나 그러니까 온체인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p3로 하면은 거의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ARP라는 파일로 저장하면은 25불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첫 페이지고요. 여기 이제 조인 베타를 누르면은 그 음악 작곡을 제가 안 해봤는데 음악 작곡하는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네시스 스튜디오.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음을 바꾸면서 뭔가 할 수 있더라고요. 좀 재밌죠? 정확한 사용법은 아직 전부 다 모르겠는데 이 컨셉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음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온체인화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거를 계속 하면은 밑에 뭐 킥? 뭐가 이렇게 입혀지더라고요. 이 기본 멜로디 위에서 음악이 점점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데이터를 전부 다 블록체인, 온체인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음악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재미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 NFT에 대한 걸 마무리할 건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NFT 시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음악 시장은 어떻게 마켓 시어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NFT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플랫폼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공부하면서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